엄마 저렇게 죽어갖고 저 화장할 때 후회봐 아무 소용 없어.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난 너무 슬퍼. 저 새끼까지 저러면 정말. 배우 금보라 씨, 그녀도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식이 주는 배신감에 우는 어머니.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는 그건 욕심이야. 애들이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애들이 끝까지 모르면 그건 내 팔자다. 이 자식만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평상시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고요. 하지만 이 자식도 눈에 보이는 강한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금보라의 아들로 살았던 24년이 꽤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게 되게 그런 이렇게 압박감이 되게 심했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싸우겠어요. 그 길이 옳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순탄한 길로 가시밭길을 안 가게 하려고 싸우고 부딪히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신경 쓰지 마. 내가 뭘 하든 어디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깊습니다. 약속도 한두 번이에요. 엄마가 약속한 게 뭐 있어? 유학 가는 동안 제가 안 한다. 그게 지금 약속 오겠다고 생각하는 거니? 유학을 보내고 나서 또 재혼을 또 그 당시 하셔가지고 또 제 입장으로서는 또 반대가 되게 심할 걸 알고 보내버린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식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약속을 깨서 내 행복이 행복하다면 나는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돌볼 수 있는 거고 자식한테도 미소를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울어? 어머?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인데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 알아? 너무도 사랑했기에 미움도 컸던 어머니. 둘째 아들 승민 씨와 함께 여행길에 나선 금보라 씨. 아예 따로 앉아 있습니다. 사연 없는 모자 사이가 있을까마는 유난히 힘든 10여 년을 보낸 두 사람. 게다가 승민 씨는 군복무를 마치고도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아 어머니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성격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아껴서 가려고 하는 편이고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편하게 가시려는 그런 쪽으로 하셔서 걔네 이번 여행이 얼마나 피곤할까 엄마하고 엄마의 잔소리가 또 얼마나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자가 도착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 금보라 씨는 이미 6년 전에 재혼한 남편과 이곳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아들을 끌고 다시 이곳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삶의 무게 가치를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많이 느꼈고 내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편hel해지고 감사한 거를 새삼 느끼게 해준 것이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누리는 유복함은 모두 부모가 피땀 흘려 얻은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한 것을 원망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나눌 말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또 안 내리시니까 제가 또 내려야죠. 어머니의 여행짐은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승민 씨에게는 더 큰 짐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마음의 짐입니다. (35년) 경력의 유명 배우에게는 한참 부족한 숙소. 나름 있을 건 다 있네요. 배우가 아닌 어머니라서 참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아. 새로운 분위기에 뭐 틀도 있고 컬러가 있어서 그죠? 어머니는 아들과의 여행을 위해 준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라면만 먹고 사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반찬도 챙겼어요.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이제 음식을 그냥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무조건 이제 닥치고 이제 먹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엄마 나이에 바른 오전 먹거가 소화를 했나? 응? 그 우리 나이 때는 탈라면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얘네들은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오전 먹어도 나이가 20대의 아들이 50대의 어머니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머 아들이 좋아하는 소주 여기 또 있다. 누가 보면 아주 그냥 술 주정뱅인 줄 알겠어. 아들하고 한번 마시고 혀풀을 풀어볼까. 맨정신으로 얘기하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사실. 아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작심하고 온 어머니. 어머니의 속내를 짐작하고 있는 승민 씨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술을 그렇게 즐겨 드시지 않으셔서 어머니께서 저렇게 싸가지고 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어머니와 보낼 시간이 막막해지는 승민 씨. 하지만 이제는 24살의 장성한 아들로 어머니와 만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50부작) 드라마 떴다 장보리를 끝낸 지 얼마 안 된 시점. 금보라 씨는 벌써 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빠 밥 안 먹어? 안 먹어. 배고파요. 네. 드라마 좀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있는 녹화장은 그녀에게 제2의 집과도 같습니다. 아기 때도 알고 어떤 역할이 딱 주어지면은 그 역할에 대해서 아 감독이 나를 이런 걸 원하나 보다 그러면은 그냥 뭐 어떤 모습으로 밉게 나오더라도 그걸 다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가 여배우로서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항상 그렇게 해서 지금도 바쁘고 뭐 사람들이 그거를 의심하는 게 나는 참 이상하더라. 난 그거를 어렸을 때 알았어. 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을 그런 역할을 맡았을 뿐이구나. 착하게 해가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못되게 하고 좀 착한 사람 감동받고 좋아요. 그래서 제 능력되는 건 다 해요. 내 능력을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9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돼 18살이던 1980년 영화 물보라로 데뷔한 금보라 씨. 언제 오셨어요, 아버지? 아빠, 이제 아주 오신 거지? 청순한 미모로 198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원래 잘 오잖아요. 피부에 활력을 주면서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만이 할 수 있다는 한 화장품 회사의 모델을 무려 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촉촉하게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가을 피부의 아름다운 얘기를 속삭여준다. 그러고 싫어해. 하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을 가리지 않는 만능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 간단치 않았던 인생살이 세상의 얼굴을 드러낸 채 살다 보니 숨길 사생활도 없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솔직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빠를 이해 못했어요. 긴 머리 여자한테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많이 보고 엄마랑 머리끄댕이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야, 나 죽어도 절대 아버지하고 합장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 꼬리 옆에다 파놨는데 그럼 어디다 아니 부부 합장하려고 할 때 공사할 때 그렇잖아요. 그녀는 홈쇼핑 방송계에 진출한 1호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전 남편이 남긴 사업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나한테 그랬지. 난 앵벌이다. 난 예술하는 사람도 아니다. 예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채무자가 누릴 거 누리고 다 할 거 다 하고 채권자한테 어떻게 갚아요? 채권자도 피 같은 돈일 텐데 내가 힘들게 버는 만큼? 그건 아니죠. 빚까지 떠안고 그녀가 지킨 것은 세 아들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보통 강한 모성애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가시밭길입니다. 나는 수많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 보여서 애들한테 도움될 게 뭐 있어요. 애들한테 짐만 된다는 거지. 난 열심히 사는 모습, 씩씩한 모습, 뭔가 헤쳐가는 모습. 그럼 애들은 보고 배울 거다. 이 사회에서 그렇게 안 살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세 아들은 모두 어머니에게 원망만 남긴 채 아버지에게 가버렸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막내 아들 승원군. 운동 중 십자인대가 끊어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배 잡고 왜 풀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시간 날 때마다 동생을 챙기는 승민 씨. 5시 정도에 끝나겠네? 12살과 6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함께 겪은 형제입니다. 특히 승민 씨에게는 유학 간 직후인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어머니의 재혼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확실히 유학을 보내고 나서 또 재혼을 또 그 당시 하셔가지고 또 제 입장으로서는 또 반대가 되게 심할 걸 알고 보내버린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를 빼앗겼다라기보다는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런 쪽의 감정이 더 컸었죠. 자식 때문에 포기하고 산 우리 세대, 1세대 엄마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애들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약속을 안 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다른 길을 간다는 건 나도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반항하는 10대 중반의 사춘기 아들을 미국의 엄격한 사관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승민 씨의 원망은 더욱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 이외에 보호해주고 감시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6명이 한 조가 선배가 6명을 컨트롤해요. 한 명씩 가서 머리를 밀고 와요. 드르륵 드르륵 빡빡.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밥 먹는 거, 기상하는 것부터 뭐 씻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모든 이 권리를 또 미국에서까지 유학을 가서 그거를 저는 통제당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고요.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가 6년 동안 함께 살았던 막내 아들 승원군. 진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자 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저 형들도 다 아빠가 살고 있고, 네, 이제 진로를 생각해서 운동도 하려면은 아빠 쪽에 사는 게 낫겠다, 아빠랑 살겠다, 그러고 나온 것 같아요. 난 안 말려요. 걔들이 엄마한테 가든 아빠한테 가든 그건 걔들의 선택이에요. 난 꿈은 장미란이야. 역도 선수 돼갖고 세계를 제패하고 싶어. 내가 장미란이가 되나요? 아무리 먹고 노력하고 타고난 체질이 있는데.